안녕하세요. 다나온 바디케어 대표 서경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체에 있는 림프 순환 마사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상체 림프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요즘에 진짜 림프 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서 림프가 흐르는 것을 보면 혈관보다도 3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부위고 하는 역할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림프순환이 저하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림프순환, 특히 그 중에서도 하체 부분에 있는 림프를 효과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림프에 대해서 마사지를 하시려면 림프 절의 위치를 먼저 보셔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체에 있는 림프를 보셨을 때 서해부, 오금 림프, 또 아킬레스건 림프처럼 움푹 들어간 부위들이 림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림프가 흐르는 중에 조금 더 많이 모여있는 림프절. 그래서 상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쓸어서 림프절, 쓸어서 림프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림프절은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더 잘 쌓이고요. 또 요즘에는 앉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체 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하체 부종도 많이 오고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더 림프가 막히게 됩니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림프가 흐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가만히만 앉아 계시니까 종아리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림프가 더 많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붓죠. 그게 바로 하체 부종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올려드릴 거예요. 하체 부종이 있을 경우에 또 그걸로 인해서 염증, 족저근막염 같은 거 정말 많이 생기시죠? 무릎 관절염도 많이 생기시고요. 그만큼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 웅덩이에 더 많이 물이 고이잖아요. 그것처럼 림프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다면 림프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근육을 빨리빨리 수축했다 이완했다 해서 풀어주면은 그나마 좀 난데 림프도 막혀 있는데 근육도 뭉쳐 있고 이러니까 계속 통증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오금 뒤에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두툼하게 느낀다든지 아킬레스건이 쏙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아톰다리처럼 두툼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일단 다리로 쏠리는 압이 너무 많다는 얘기고요. 또 하체 쪽으로 쏠리는 압이 많으시다 보면 충혈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붓습니다. 이거를 빠르게 피가 아래쪽으로 쏠려 있는 걸 위로 올려주셔야 되겠죠.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 몸에 보내는 것처럼 종아리 근육의 판막의 역할로, 판막이라는 거는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피를 다시 위로 쳐준다는 얘기거든요. 아래쪽으로 쏠리는 피의 양을 다시 위로 쳐 올려줘야 심장으로 다시 피가 가는데 그걸 계속 앉아만 있으시고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다 보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피가 고이게 되죠. 그러면서 충혈돼서 오는 부종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오금 림프 쪽 많이 막히죠. 그런 분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육이 뭉치니까 그걸로 인한 부종이 있을 것이고 부종이 있으니까 림프 순환의 흐름을 막게 되겠죠. 그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염증 지수도 높아지게 되고 그걸로 인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자다가 경련이 일어나거나 많이 저려하시는 분들 자고 일어났을 때나 앉았다 일어났을 때 꼭 무릎 꿇고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처럼 다리가 저린 분들 많으시죠. 그것이 바로 순환의 저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체 쪽으로 쏠리는 압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체 쪽으로 혈액이 많이 쏠렸다면 위로 보내주고 노폐물이 쌓였다면 비워주고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마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체 부종은 사실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앉아있거나 서서 돌아다니는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하체 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려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반대로 돌려주는 혈행의 흐름을 바꿔주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마사지 꼭 하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셨을 때 효과가 훨씬 덜해지고요. 무릎관절염이라든지 오금 림프 뭉치신 분들,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도 많이 완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돼야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가벼운 운동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아리 근육이 많이 뭉치신 분들 그런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 꼭 그렇게 자다
자다가 경련 일어나고 근육 꼬이고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그렇게 자다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거는 다리 쪽으로 피로도가 쌓여서 그러신 거니까 자기 전에 5분이라도 이렇게 오일 마사지 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뒤로 당겨서 올려 보내주신다면 훨씬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오일도 저번에 장채처럼 림프순환에 좋은 로즈제라늄, 자몽, 레몬그라스, 블랙페퍼 요렇게 4가지 종류의 오일을 사용할 거고요. 그거를 요런 스포이드에다가 10ml 스포이드 병이에요. 여기에다가 방울수에 맞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로즈제라늄 4방울, 레몬그라스 4방울, 또 자몽 4방울, 블랙페퍼 2방울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고요. 이걸로 뿌려서 마사지를 하시면 쓰기가 훨씬 편하시니까 하기 좋으실 거예요. 매일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우리가 하체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 풀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갈바닉이나 웰스파가 있으신 분들은 갈바닉은 이미 쌓여있는 노폐물을 비워줄 때 정말 좋아요. 특히 보통 흐르는 림프가 아니고 림프절처럼 더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갈바닉으로 한번 비워내 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서해부 쪽 페이스 갈바닉으로 서해부만 집중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릎 오금 뒤에 림프절 부분을 페이스 갈바닉으로 먼저 풀어주세요. 그 오금 림프 쪽 풀어주시고 아킬레스건 있는 쪽 뒤꿈치에서부터 아킬레스건 올라가는 쪽의 양옆에 여기 부분을 잘 풀어주셔야 회복이 빠릅니다. 요 자리를 페이스 갈바닉으로 파주시고 그리고 가끔 발바닥도 움푹 들어간 부위 족저근막염이 있으셔서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족저근막염은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도 발바닥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시면 림프가 더 많이 쌓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 통증이 있으시면 발바닥부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킬레스건부터 림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킬레스건하고 오금하고 서해부를 페이스 갈바닉으로 림프절에 이미 뭉친 노폐물들을 비워내 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웰스파는 이미 비운 림프절 부분에 순환을 도움을 주실 때 좋아요. 근데 대신 웰스파는 미세전류로 압이 훨씬 센 전류이기 때문에 서해부에는 너무 강하게 오래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5분 정도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못할 거는 아니고요. 한 5분 정도 짧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하는 오일 마사지는 시간 제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오일은 바를 수 있으니까 전 아예 샤워하는 곳에 오일을 갖다 놓고 사용하거든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발 뒤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오일로 마무리해 주시면 훨씬 편해지죠. 자, 림프 마사지 하실 때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거나 서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물구나무 서서 생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혈액이나 림프는 중력을 받으니까 밑으로 고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킬레스건부터 거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내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려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종아리, 종아리에서 오금, 오금에서 허벅지 위로 쭉 당겨서 서해부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부종도 빨리 빠지고 아킬레스건의 통증도 훨씬 줄여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종아리부터 꼭 풀어주셔야 무릎 관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약했을 때 허벅지와 종아리의 근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무릎 관절염이 안 좋으니까 무릎만 하시고 무릎 앞에 슬개골 있는 부위만 하시고 요거보다는 뒤에 무겁게 쌓여있는 오금 림프 쪽을 비워내 주시는 게 통증 완화에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에 있는 림프를 마사지 하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평평하게 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아킬레스건 쪽, 발 쪽을 높이 올려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쿠션 같은 데다 올려놓고 거꾸로 내려보내는 게 좋으시겠죠. 대부분이 아래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거꾸로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사지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쿠션에 올려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최대한 평평하게라도 놓고 거꾸로 올리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다리를 구부려서 이렇게 내리면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그러면 하체에 쏠리는 압을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되겠죠? 최대한 다리를 올려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갈바닉과 웰스파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요때는 아킬레스건 쪽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아킬레스건의 양옆에 쌓인 부분을 집중해서 풀어줄 때 도움이 되십니다. 아킬레스건 쪽에 보면은 약간 붓기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쪽에다가 풀어주시는 거죠. 자, 발목의 복숭아뼈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스건으로 쭉 올려가면서 풀어주십니다. 네, 지금 저는 바디젤을 바르지 않고 보여만 드리고 있는데요. 4번을 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쪽에서부터 올려서 풀고 끝까지 다 올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킬레스건 쪽을 안쪽과 돌려서 바깥쪽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킬레스건이 있는 부분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오금 쪽은 요 밑에 부분 오금으로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무릎 붓기 있으실 때는 무릎 쪽으로 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제 영상에 무릎에 관절염 있을 때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 갈바닉은 림프 절 주변을 집중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웰스파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할 수 있으세요. 발바닥에서부터도 하실 수 있고 복숭아뼈에서부터 아킬레스건 쪽으로 쭉 위로 올려주실 때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복숭아뼈에 홈이 있으니까 홈을 딱 걸친다 생각하시면 아프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쭉 올려서 항상 올리면서 밑에 발 쪽으로 쏠리는 압을 줄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해서 오금으로 빼주고 림프절에서부터 쓸어서 림프절 쓸어서 서해부 이런 식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바깥쪽 복숭아뼈부터 시작해서 돌려서 풀고 아킬레스건 충분히 풀어주시고 종아리 쭉쭉 올려가면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쭉 쓸어서 올려주시고 오금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아킬레스건에서부터 무릎까지 풀어주시고요. 오금 있는 부위 여기서부터 더 올려서 서해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일 마사지 하실 때는 아까 만들어 놓은 오일을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적당량을 뿌리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세요.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안 할 때랑 많이 다르니까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전체를 먼저 마사지를 하시는데 이 복숭아뼈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아킬레스건을 풀어서 아킬레스건 건의 안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꽉 눌러봤을 때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많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그 림프절 있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풀어주셔야겠죠. 림프절 부분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안쪽 따로 또 이렇게 바깥쪽도 같은 부분을 풀어서 올려주시고 쭉 풀어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올려주시면서 앞에 정강이 쪽보다는 종아리 쪽이 훨씬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종아리 쪽을 쭉쭉쭉쭉 풀어서 올리십니다. 이때 오금으로까지 마무리해서 오금 밑에를 마사지. 자,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시작해서 풀고 여기에서 쭉 쓸어서 제가 지금 손의 여기에 힘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손 위에 정강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부터 종아리까지 쭉 쓸어서 오금 풀어주고 오금도 따로 안쪽 바깥쪽 풀어주시고 오금을 충분히 풀어주셔야 무릎의 붓기를 완화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되시고요. 하체 부종에도 더 도움이 되시니까 많이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시면서 아킬레스건 쪽 충분히 또 종아리 부위 충분히 쓸어서 올려주셔서 오금으로 마무리.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서해부까지 풀어주시면 하체 쪽의 림프순환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니까 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으시죠?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오금으로, 오금에서 서해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옷을 벗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제가 다리 쪽만 보여드렸는데 서해부까지 풀어주시려면 옷을 벗고 샤워하시고 나서 바로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낮 동안에 뭉친 다리에 있는 근육들 많이 풀어주시고요. 서해부는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가끔 풀어주시면 좋고요. 여자분들은 생리기간에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생리 끝나고 나서 바로 해주시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하체 쪽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오금까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시면 훨씬 붓기도 덜해지고 몸의 피로도도 훅 떨어지는 걸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무시다가 경련 나는 거 진짜 괴로운 통증이거든요. 그런 증상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자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꼭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오일로 발라주면서 마사지 해주시면 훨씬 다리가 편해지시고 순환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향을 많이 맡아요. 자몽 같은 경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자몽은 림프를 비워내주고 리프레시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피곤할 때 자기 전에 해주시면 피로도가 많이 가라앉는 역할을 하고요. 오늘 발라준 요 네 가지 오일보다도 하체 부종도 있는 데다가 하지정맥류까지 심하시다 하신다면 사이프레스 오일을 추가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일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신다면 지금 내가 불편한 증상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하체 부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부종은 하이힐 많이 신고 서 계시고 이런 여자분들한테도 진짜 많이 얘기하는 부위거든요. 합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이 사진처럼 오래 서 있을수록 족저근막염부터 시작해서 하체 부종 쪽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수족냉증처럼 순환이 안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 걸 완화해주는 방법이니까 다음 하체 부종에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